안녕하세요, 모티리움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6세대로 돌아온 완전히 풀 체인지된 6세대 C클래스를 시승하러 나왔는데요. 여기 여의도에서 타주까지 왕복으로 시승을 할 텐데, 지금 이번에 국내에서는 C클래스가 일단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C200의 포매틱 아방가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300의 AMG 라인이 있는데, 먼저 요거 C200 포매틱 아방가르드를 먼저 시승하고 가서 돌아올 때는 C300을 시승하고 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4기통 2.0 터보 엔진을 장착을 했는데요. C200은 204마력, 그리고 C300은 258마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제로백도 C200은 7.1초, 그리고 C300은 6초인데, 근데 C200은 포매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C200은 4륜 구동이고요. C300은 포매틱 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C300은 후륜 구동입니다. 그 대신 C300은 AMG 라인으로 나와서 스타일이 좀 더 멋지게 생겼죠. 자, 이게 6세대 풀 체인지가 되면서 딱 보시기에도 멀리서 보면 이거 S클래스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벤츠가 늘 그런 디자인 공식들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S클래스가 출시되고 난 뒤에 그 디자인의 언어를 그대로 비슷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C클래스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S클래스를 닮은 모습으로 이번에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사이즈는 뭐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데, 휠 베이스가 25mm 정도가 더 늘어나 가지고요, 실내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디자인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헤드라이트가 좀 S클래스를 닮은 스타일로 살짝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지금 이런 스타일로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게 아방가르드다 보니까 시원하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A처럼 아치가 있긴 합니다만, 요거 AMG 라인 아니고요, 요거 아방가르드입니다. 헤드라이트는 LED 하이 퍼포먼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휠은 지금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방가르드 휠이고요. 야, 옆에 보시는 것처럼 더 뉴 C클래스 테스트 드라이브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랑스럽죠. 자, 뒷모습도 S클래스를 많이 닮은 모습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얼핏 S클래스 같아 보이지만 차가 좀 작아 보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C클래스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C200에 포매틱이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C200은 4륜 구동으로 나왔더라. 자, 요게 이제 이번에 C300인데요. 요거 AMG는 아니고 AMG 라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AMG는 아니죠. 근데 그릴이 여기 안쪽에 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별 마크가, 요거 이제 신형 AMG가 요 삼각 별 마크, 동그라미가 없는 삼각 별 마크로 안쪽이 바뀐다라는 거, 요거 신형 AMG 스타일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대로 이제 A 아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요게 AMG 라인이 적용된 C300, 그리고 C300에는 헤드라이트도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는 거죠. 휠은 C300에는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AMG 휠이 적용되어 있죠. 19인치 AMG 휠이 적용되어 있고, 뒷모습에서는 그냥 C300만 붙어 있습니다. 요거 4륜 구동 아니니까 요거 후륜 구동이라는 거. 그리고 머플러도 200은 조금 더 심플한 그런 슬림한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AMG 라인이다 보니까 머플러도 좀 더 과격하게 팁을 시원시원하게 뚫어놨습니다. 자, 이번에 신형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외관은 좀 많이 익숙하죠. 그리고 차가 많이 커지거나 그런 차이가 별로 없어서 사이즈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긴 합니다만, 인테리어가 완전히 S클래스 스타일로 바뀌었거든요. 그 점이 아마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 많은 고객들이 선호하시는 사양들이 대거 많이 적용됐습니다. 과거에는 S클래스에서는 옵션들이 많이 있는데 C클래스로 가면 옵션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만이었는데, 이번에는 C클래스에도 옵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적용을 해놨다는 점, 그 점 오늘 시승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는 첫눈에 딱 봐도 이거 S클래스인가 라는 느낌이 들게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모니터를 이렇게 배치한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S클래스 느낌이 많이 납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이쪽에 모니터가 전부 다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송풍구도 기존에 동그랬던 것들이 약간 납작해진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안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대시보드에 이런 라인들도 완전히 S클래스의 느낌이 완전히 잘 묻어나 있죠. 근데 지금 C200하고 C300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고 C300은 AMG 라인이다 보니까 소재나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200에는 이쪽에 스트라이프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알루미늄 패널 위에다가 스트라이프가 적용되어 있는 그 약간 스트라이프 양복 같은 그 느낌, 저는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딱 보는 순간 이거 완전 내 취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 패널로 지금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300은 여기가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런 재질들도 300은 여기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소재가 조금 다르고요. 스티어링 휠은 디자인이 다릅니다. 요거는 지금 기본 C클래스의 휠인데 지금 300 같은 경우는 AMG다 보니까 그 잠자리 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잠자리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D컷에. 그런 점들이 약간 차이가 나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는 뭐 S클래스 느낌이 나는 점들은 상당히 좋고요. 지금 시트도 비교적 몸을 잘 잡아주는 약간 옆구리가 굉장히 강조가 잘 되어 있는 이런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지금 요게 보니까 투톤 시트가 있더라고요. 까만색에다가 여기 등받이랑 여기 몸이 닿는 부분, 방석 부분에 몸이 닿는 부분에 브라운을 적용해 놓은 투톤 컬러가 있는데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C200 포매틱 아방가르드의 주행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고 출력이 구형이랑 똑같이 204마력인데 사실 토크가 조금 더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차가 조금 더 커지고 또 사륜구동까지 더해졌는데도 제로백이 7.1초로 똑같다.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20마력이 꽤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아무래도 사륜구동까지 더해지고 차가 좀 더 커지고, 근데 토크 2 정도 올랐다고 해서 제로백을 똑같이 맞추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최고 속도에서도 약간 손해를 보긴 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7.1초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을 때 일단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가속이라든가 힘은 무난합니다. 지금 제로백 7.1초면 무난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강력하죠. 그래서 2.0 엔진이긴 하지만 터보가 적용돼서 204마력 가지고도 힘은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승차감이 진짜 좋네요. 지금 이 차에는 뭐 어댑티브 댐퍼 같은 게 적용되어 있지는 않은데도 기본 승차감 자체가 상당히 매끈하고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으로는 E클래스보다 C클래스가 느낌이 더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승차감 세팅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벤츠에서 기대하는 그 승차감, 그렇긴 하지만 부드러운 벤츠보다는 조금은 살짝 긴장감이 더해져 있는 그런 벤츠의 아주 매끄러운 그런 승차감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2.0 터보에 204마력인데 제로백 7.1초에 이 덩치에 사륜구동까지 넣고 최고 속도도 241까지 나오고, 그러면 가속력이나 어떤 세팅이 상당히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급가속을 해보면 중속 영역에서도 가속이 시원하게 잘 뻗어 나가거든요. 이게 최고 속도가 241까지 올라가는 거 감안해보면 사실 100km에서 150km 뭐 이 정도에서 가속은 상당히 강력할 거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C200 포매틱이 아무래도 주력 트림이 되겠죠. 가격도 더 싼데 힘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넉넉하고, 근데 사륜구동까지 더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C200 포매틱 아방가르드가 주력 트림이 될 것 같죠.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편의 장비 이런 면들도 보면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차로 유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면 괜찮죠. 아쉬운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지금 C클래스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차로 유지해주는 실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번에 C클래스도 이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핸들을 안 잡고 있으면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가 뜨잖아요. 근데 요거 터치만 살짝 해주면, 그러면
경고가 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벤츠가 이게 핸들을 이렇게 약간 흔들어 줘야만 해지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C클래스도 전기 신호만 가면, 신체에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기만 하면 핸들을 잡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뭐 상당히 반가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트 조절하는 방식도 이쪽에 이제 시트 모양의 버튼이 있긴 합니다만, 예전처럼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터치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작동이 되는 방식으로 S클래스처럼 같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방석 길이도 조절이 되고요. 스티어링 휠도 지금 전동으로, 틸팅, 텔레스코픽이 전부 전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절하는 방식도 이쪽에 있는 버튼 방식으로 바뀌었죠. 기존에는 이제 이쪽에 레버가 따로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스티어링 휠로 올라온 점, 요즘도 상당히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C클래스가 아니고 S클래스에 앉아있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아무래도 제일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딱 보는 순간 계속 와, 진짜 고급차에 앉아있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 점이 아무래도 이번 C클래스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C300을 타보고 나서 어떤 쪽이 더 마음에 드는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게 아무래도 4륜 구동이기도 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성 자체가 훨씬 더 좋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잘 나가는데 굳이 C300이 필요할까? 두고 보시죠. 지금 내비게이션이 엄청 발전했네요. 와, 구간 단속의 평균 속도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많이 좋아졌네요. 자, 그럼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 컴포트 스포츠를 선택하시면 엔진과 또 스티어링 휠과 ESP가 스포츠로 바뀌고요, 서스펜션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승차감이 더 딱딱해지지는 않는 거죠. 사운드도 뭐 스포츠 모드가 됐다고 특별히 더 강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패들 시프트에 이 패들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건 조금 아쉽네요. 여기에는 그리고 또 마감도 약간 까칠까칠해 가지고 여기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200이라고 하더라도 요 정도는 금속으로 마감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거랑 여기 패들 시프트에 요 시프트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조금 아쉽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에서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C200이 이 정도면 뭐 진짜 잘 나가는 거죠. 자, 이제 C300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C300을 시승할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얘는 후륜 구동입니다. 같은 2.0 터보 엔진이긴 한데 아까는 204마력이었는데 얘는 258마력, 제로백도 얘는 6초로 훨씬 더 강력하죠.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가속력에서 조금 더 효과를 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고요. 야, 이게 4기통 2.0 가지고도 이 정도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사실 뭐 벤츠는 4기통 2.0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출력까지 내긴 합니다만, 이번 C클래스에는 300 트림까지는 우선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휠 베이스가 25mm가 더 늘어났거든요. 사실 C클래스가 뒷좌석 공간이 별로 여유가 없는 차였는데, 와, 이거 진짜 많이 넓어졌네. 물론 지금 시트 형상이 백을 좀 많이 파놓긴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도 지금 이 정도 공간이면 C클래스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넓어진 거죠. 야, 25mm면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정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꽤 여유 있게 바뀌었다는 점 상당히 반갑네요. 근데 이제 2열에서 뭐 온도 조절 되진 않고 송풍구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열에 열선 시트도 없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나오면 2열에 이제 컵홀더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200이랑 300에 공통으로 다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는 상당히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도 꽤 여유 있게끔. 이건 뭐지? 뭔가 수납 박스도 들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버튼을 누르면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버튼도 이쪽에 말입니다. 와 2열 이렇게 폴딩 해보니까 완전 넓어지는데요. 이 정도면 사람 들어서 누워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C300 AMG 라인을 시승을 할 텐데요. 오, 인테리어가 여기 바뀌었죠. 약간 카본 느낌이 나는 그런 재질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나름 괜찮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스트라이프 있는 그 알루미늄 위에 우드가 입혀져 있는 그게 저는 또 마음에 들고요. 그런 반면에 위에는 여기 지금 가죽이 입혀져 있죠. 그래서 이쪽은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여기까지 가죽이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직경도 살짝 더 작고 여기 엠보싱도 들어가 있고 훨씬 더 두툼하면서 AMG에 잘 어울리는 D컷이고 잠자리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는 뒤에 패들 시프트에 패들이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해놨네. 이것 때문에 300을 타야 되나? 그리고 300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300이 아무래도 300인 만큼 좀 더 값어치가 있긴 하네요. 지금 여기도 다이나믹 모드를 눌러보면 엔진, 스티어링 휠, ESP 외에 사운드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가 되면 사운드까지 바뀌고요. 스포츠에다가 스포츠 플러스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MBUX도 지금 똑같이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쪽에 벤츠를 부르면 되죠. 하이벤츠. 지금 말하세요. 운전석 창문 좀 열어줘. 죄송해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요. 창문 여는 것까지는 안 되는군요. 하이벤츠. 지금 말하세요. 운전석 통풍 시트 좀 켜줘. 운전석 시트 환기 장치가 작동 중입니다. 네. 통풍 시트도 켜고 온도 조절하고 또 내비게이션 검색 이런 부분들은 MBUX를 통해서 음성으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구간 단속도 적용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나름 많이 편의성이 많이 좋아졌고요. 검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MBUX로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도 또 상당히 편리해진 거죠. 그리고 또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에 있는 티맵이나 카카오맵이나 이런 부분들도 쓸 수 있어서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아졌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는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300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엄청 크고 근데 거기에 또 내비게이션 정보가 확 들어와 있어서 이거 안 보고 저것만 봐도 내비게이션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지금 300은 AMG 라인이면서 서스펜션 세팅이 아까 200보다는 살짝 단단한 감이 살짝 올라옵니다. 이게 어댑티브는 아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경쾌한 느낌이 잘 살아있네요. 지금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없더라도 아까 200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만 해도 나름 괜찮긴 했었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도요, 기본적으로 소리도 이쪽이 조금 더 경쾌한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사운드가 조금 더 경쾌하죠. 그 다음에 스포츠가 되면 좀 더 커지고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사운드가 아주 많이 커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그 경쾌한 사운드가 나는 것으로 고회전에서는 그래도 꽤 차이가 나네요. 사운드에서.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로 유지해주는 실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 국도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도로에 가이드라인이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차로를 앞차를 따라서 잘 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꽤 급한 코너링에서도 또 차로 유지를 잘 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 S클래스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좌우에 이제 레이더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옆에서 끼어드는 차량에 대한 대응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놓쳐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거 없도록 끼어드는 차량을 굉장히 감지를 잘해서 대응을 잘 해주고 있는 점도 좀 돋보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LED가 각각 84개씩 S클래스랑 같은 급의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앞차를 따라서 정차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바로 다시 출발을 하죠. 네. 지금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는 3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파킹 브레이크로 바뀌고, 그다음 앞차가 출발하더라도 뭐 엑셀이나 뭐 조작을 한번 해줘야만 다시 재출발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꽤 있었는데도 새로 재출발을 해주네요. 이것도 시간이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반 국도에서도 정차했다가 또 앞차가 출발할 때까지 그 인터벌 자체가 조금은 길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하는 게 이게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야만 차로 유지가 같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저는 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 아무래도 이제 국도라든가 차가 좀 막히거나 할 경우에는 굳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는 안 켜더라도 차로 유지는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벤츠는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근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이게 굉장히 좀 똑똑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제 이 C클래스를 갖고 있다고 하면 웬만한 길에서 그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서 주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기 앞에 차가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 지금 알아서 이렇게 서 있는 차에 대한 대응도 되게 잘 해주거든요. 좋네요. 지금 무선 충전이 여기 안에 있긴 있는데요. 폰을 굉장히 깊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폰이 거의 안 보일 만큼 굉장히 깊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죠. 굳이 폰 안에, 폰 위에 있는 정보를 뭐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공간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아예 집어넣어 버리고 이쪽 공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긴 한데, 보통 폰을 이렇게 약간 노출시켜 가지고 뭐 정보를 조금이라도 확인하는 거 감안하면 전혀 안 보여서 조금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고요,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와, 확실히 빠르긴 빠르네요. 이야. 사실 7.1초도 뭐 상당히 강력한데, 이게 1초 차이 나면 그래도 아무래도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제로백이 6초인 만큼 상당히 강력한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에서 초반 가속에 20마력 정도의 힘을 보탠다라는 건 그리고 나름 의미 있는 한 숟가락 더 하는 거거든요. 네, 10시 일반에서 20마력이면 꽤 의미 있는 정도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00에서도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효과가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가속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행하는 감각 자체도 300이 조금 더 경쾌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얘는 후륜구동이고 200은 포매틱이잖아요. 그런 만큼 300이 가속도도 빠르고 힘이 좋긴 하지만 그건 말고도 느낌 자체가 조금은 더 경쾌한 느낌들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야, C클래스는 또 이 경쾌함이 또 나름 큰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이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참 아까 앞에 또 200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00이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300도 사실 괜찮네요. 근데 지금 이런 소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전 봤을 때 이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게 가죽이기 때문에 300을 선택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패턴이 200이 패턴이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차가 좀 더 경쾌하다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300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네. 자, 그리고 오디오는 C200과 300 모두 다 부메스터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약간 그 부메스터 오디오에서 봤던 그런 약간 로고 같은 게 붙어 있어 가지고 이거 부메스터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300에도 부메스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200과 300에는 오디오의 그레이드 차이가 약간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해 놓은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그렇죠. 티맵이나 뭐 카카오, 그다음에 애플 뮤직, 전화, 벅스 뭐 이런 부분들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된, 무선으로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음악도 잠깐 들어보면
오디오는 뭐 무난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C200을 안 들어봐 가지고요. 200이랑 300이랑 그레이드가 약간 다르다고 했는데 그냥 무난하게 듣기에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정도. 네. 뭐 아주 와 기름기 잘잘 흐르는 이런 느낌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근데 뭐 음색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뭐 출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요. 그냥 오디오도 이 정도면 무난한 것 같습니다. 가격이 C200 포매틱 아방가르드가 6,150만 원이고 그리고 C300 AMG 라인이 6,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50만 원 차이가 나죠. 650만 원 차이에 출력 54마력, 제로백 1.1초 그리고 소재가 가죽이랑 이쪽 카본 느낌 나는 소재, 스티어링 휠이 다른 거, 그다음에 사운드가 바뀌는 거 요런 정도의 그리고 오디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된 거 요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650만 원이다. 그리고 포매틱이 빠지는 거죠. 네. 포매틱이 빠지는데 650만 원 더 내야 된다. 사실 고민이 꽤 많이 되긴 하는데 뭐 결론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 벤츠의 C클래스의 그 후륜구동의 역동성 그 부분에 포커싱을 하신 분들은 C300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300으로 가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모든 뭐 고급스러운 것들까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시고 C300을 즐기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가성비, 그 다음에 사륜구동 포매틱의 또 필요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더 상품성이 높은 차를 원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C200 포매틱 아방가르드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둘 중에서 고른다면 저는 C200을 고를 것 같아요. 그쪽이 아무래도 경쟁력은 좀 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포기하고 200을 간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포기하더라도 일단 포매틱이 있으니까, 포매틱이냐 헤드업 디스플레이냐 둘 중에서 골라라 그러면 포매틱이지 않나요? 국내에서는 적어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6세대 완전 풀체인지 된 6세대 C클래스를 만나봤습니다. 국내에는 C200 포매틱 아방가르드 그리고 C300 AMG 라인 두 가지가 출시가 됐고요. 오늘 두 가지를 다 타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C200 포매틱 아방가르드는 제로백 7.1초로 상당히 경쾌하긴 하지만 C300의 6초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그리고 C300 같은 경우에 후륜구동이어서 조금 더 경쾌한 느낌도 살아있고요. 그런 반면에 C200 아방가르드는 사륜구동도 적용되어 있고, 물론 소재라든가 이런 면에서 300이 조금 더 고급스럽긴 하지만 C200도 경쟁력이 상당히 괜찮다. 네, 그리고 이번에 신형 C클래스는 내외장이 S클래스를 진짜 많이 닮았거든요. 역대급으로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인테리어가 와, 이건 진짜 이게 크기가 앉아보면 확실히 S보다 작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도 이렇게 슬쩍 이렇게 옆에 한번 훑혀보면 확실히 S클래스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진짜 역대급으로 S클래스를 많이 닮은 C클래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이 C클래스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세대 C클래스가 역대급으로 판매가 많이 됐거든요. 디자인이 워낙 좋았죠. 그거는 뭐 C클래스 뿐만 아니라 S클래스도 E클래스도 지난 세대가 제일 많이 팔렸거든요. 그거는 뭐 진짜 디자인이든 모든 면에서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바뀐 이번 신형 세대에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S클래스보다는 C클래스의 경쟁력이 좀 더 높지 않나. 경쟁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C클래스가 더 좋다는 게 아니라 경쟁력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신형 C클래스는 구형 C클래스보다 확실히 더 경쟁력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진짜 만족스럽고, 그리고 오늘 시승을 하면서 역시나 또 드는 생각은 사전 계약 안 한 게 왜 이렇게 아쉽지. 네, 사전 계약 안 한 게 정말 속상할 정도로 이번 신형 C클래스 진짜 잘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는 C클래스에도 옵션들이 정말 풍부하게 다 적용되거든요. 지금 통풍 시트, 차로 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이런 기본형 옵션 3대장을 포함해 가지고 진짜 아쉬운 게 없을 정도로 다 갖춰져 있고, 안전장비도 충실하게 다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신형 C클래스는 역대급으로 경쟁력이 높은 그런 C클래스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300 AMG 라인에 여기 스트라이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전 C300 고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서는 저는 200이 더 마음에 듭니다.